안녕하세요. 별라디오와 서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35대 여성입니다. 어떤 난관이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기 창피했던 부분을 익명으로 여기에 적어보고자 해요. 이렇게 익명이니까 더 편하게 들어주시고 제 이야기를 이해해 주실 것 같아서 말이에요. 저는 한창 좋은 사람과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양쪽 부모님들도 모두 동의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결혼은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죠. 집 문제나 다른 여러 문제들도 많이 있었지만 예비부부로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되었어요. 저희도 당연히 집에 대해 신중하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남자친구이자 예비신랑은 일을 하고 있었고 대출 등을 고려해 작은 신혼집을 찾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꿈꾸는 신혼집과는 다르지만 저희는 이렇게 시작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친정 아버지께서는 약간 속상해하셨지만 결국 동의해 주셨어요. 그래, 젊은 커플이 각자 가진 재산을 합쳐서 산다는 거면 충분한 거지. 교통편이 좀 불편하고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정도는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해. 너희 집 어르신들도 형편이 그리 좋지 않다면 아들 혼자서 집을 해결해야 할 수준이니까 만족해야 돼. 아영아, 너도 같이 고생하면서 점점 큰 집으로 나아갈 수 있어. 우리 아버님도 예전에는 결혼에 대해 꽤나 바라셨지만 경제적으로 크게 부족하지 않은 집이었기 때문에 결혼식을 화려하게 하고 싶어 하셨어.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한다는 건 모든 게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았어.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포기하셨죠. 나는 직장에서 수입을 올리기 위해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고 수입도 나쁘지 않아서 만족스러웠어. 결혼 준비를 위해 필요한 돈은 미리 모았고 우리 아버님과의 가치관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 근데 신랑이 집에 대해 계속 물어보는 건 좀 이상했어. 그 이유는 나중에 상견례 때 알게 됐지만 말이야. 아영아, 우리 아버님께서 이번에 우리가 구한 신혼집에 대해 많이 실망하셨대. 교통편이나 집 사진을 보고 깜짝 놀라셨다고 하더라고. 우리 아버님도 알았다면서. 그래? 어쩔 수 없지. 형편에 맞춰서 사는 거니까 우리는 다 괜찮다고 해야지. 그러면서 예비신랑은 그냥 알아들었다고 넘겼는데 나중에 상견례 때 예비 시어머니와 같이 있을 때 분위기가 좀 달랐어. 우리 집은 상관없다고 말했는데 어머니 생각은 좀 다르셨나 봐. 그래도 그쪽도 외동이니까 우리도 외동이지. 아들이 하나 장가가는 거니까 그쪽도 너무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사돈댁 생각은 어떠세요? 이 말을 듣자마자 좀 혼란스러웠어요. 이미 집 구입에 대한 책임은 신랑이 다 맡기로 한 상태였고 더 이상 돈을 더 얻을 방법도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 말이 좀 마치 우리 집 쪽에서 뭔가 움직임이 있기를 바라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제가 직접적으로 말한 적은 없지만 신랑도 우리 아버지가 건물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이게 그뿐이고 더 자세한 얘기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날 어머니의 반응은 우리 쪽에서 좀 더 여유가 있는 것 같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건 은근히 눈치를 준 것 같았어요. 당연히 그 분위기는 저도 알아차렸고 우리 부모님들이 모르실 리가 없었죠. 엄마 아빠는 그냥 우리에게 맡기자고 하셨고 끝내 불편해하는 표정을 지으시는 어머니와의 대화를 마무리하셨어요. 처음에는 주변에서 결혼 전에 가장 의견이 갈린 건 집 문제라고 들었기 때문에 이런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왠지 매끄럽지 않고 우리 엄마 아빠도 집 사진을 다시 보자고 하시더니 표정이 좋지 않으셨어요. 결국엔 우리가 반반 나눠서 하기로 하고 은행 대출도 알아보기로 했어요. 이렇게 집에 매몰되고 싶지 않았지만 우리 부부로서의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선택이었고 요즘에는 반반씩 나누는 결혼 추세에 맞추기로 했어요. 한편으로는 신랑은 대출 한도에 제한이 있어서 제가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게 되는 거에 대해 한 번 더 짚어봤어요.
그는 월급 생활을 하는 본인이 더 적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 쇼핑몰과 오프라인 사무실에 대해 궁금해하더군요. 매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자주 아영이가 힘들어한다고 하지만 들어보지 않아서 자세히 물어보지 않았어요. 반품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아서 누구에게든 넘기고 싶다고 말한 적도 있었어요. 그때가 제일 고비였던 것 같아요. 그 후로는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저 혼자 쇼핑몰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사무실에 출근하는 직원 1명과 온라인 관리하는 직원 1명이 있어요.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을 수 있는 수준이에요. 요즘은 좀 남아있어서 월 순이익이 900에서 1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신랑은 순간적으로 기겁한 듯한 표정을 지었고 뭐랄까 제 주관적인 느낌이지만 어딘가 동경하는 듯한 표정도 있었어요. 아니면 본인 월급의 3배를 웃도는 수준이라 놀랄 수밖에 없었겠죠. 결혼 전에는 예비 부부 사이에서 경제적인 문제를 열어야 한다고 들었지만 결혼 후에도 경제 관리를 해야 하니까요. 우리 공주님, 그런 우스갯소리를 들으며 자기보다 돈을 잘 벌면 누나라고 불러야 한다며 장난을 막 쳐요. 그런데 그렇게 웃으며 시간을 보내다 보니 경제적인 문제들을 열어보고 나니 더 가까워진 기분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정말 부부가 되어 한 집안을 이루고 있다는 생각에 약간 떨리는 마음도 들었어요. 신랑도 본인이 집을 구하는데 있어서 모든 부담을 맡고 싶었지만 저에게 반을 부담시킨 게 마음에 걸렸다며 여러 면에서 더 잘해야겠다고 신경을 써주었어요. 결혼 날짜도 잡고 아프지 않도록 약도 지어주고 정말로 지극정성을 다해줬어요. 이런 식으로 결혼이 이렇게 매력적이고 좋은 거구나 생각했고 그래서 매일같이 신혼집을 드나들며 거의 동거처럼 지내게 되었어요. 당시 신랑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고 저는 독립적으로 원룸에서 살고 있었어요. 이것도 잠시 후에 정리하고 친정으로 짐을 옮기고 신혼집으로 이사할 계획이었죠. 하지만 둘 다 열심히 신혼집의 주방 용품이나 다른 잡다한 것들을 채우며 퇴근하다 보니 너무 즐거웠어요. 결혼 전에 이런 식으로 집을 꾸며가는 부부들이 있다고 들었지만 우리도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신랑은 집을 얻었지만 늘 고민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월급쟁이로 살아가는 시간들이 부질없이 느껴진다네. 그러면서 제가 일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도 괜찮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는 현재의 직장 생활이 힘든 것 같았어요. 그렇게 눈이 꽁꽁 지내다가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아침에는 속이 좀 거북한 기분이었어요. 그때 신랑도 출근을 마치고 저도 사무실로 가려고 일찍 일어났는데 물 한 잔 따라 마시다가 저도 모르게 헛구역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 아파? 왜 그래? 하며 왜 그러는지 묻던 신랑이 달려와서 물었어요. 이 말에 놀라게 됐어요. 제 컨디션을 잠깐 살펴보고 심호흡을 하며 숨을 고르게 했어요. 요즘 신경 쓸 일도 많고 복잡한 거래처 문제들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되네요.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역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전 그 일을 다시 떠올렸는데 신랑은 제 생각과는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었어요. 아니야, 이거 임신이야. 우리 회사 유부녀 과장님도 둘째 임신하셨을 때 정수기가 이런 헛구역질을 했다니까. 정수기 앞에서 이런 헛구역질을 하는 거 봤어. 아영이 너 아무래도 임신 맞는 것 같아. 저는 화들짝 놀라게 됐어요.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임신이라니 준비도 안 됐고 어찌됐든 제 몸의 변화 상태를 제가 더 잘 알아요. 조금이라도 의심할 여지가 있는 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랑은 계속해서 혼자서 심각해지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자꾸 임신 맞다고 확신을 갖고 말하는 거 있죠. 당연히 아니라고 말했는데도 예비 신랑이 그날 전화를 10번이나 걸었어요.
저한테 입도 계속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정신 없는 와중에 임신 테스트기까지 사다가 확인해 보여줬어요. 이 정도면 임신 소리는 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계획하지 않은 임신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막막한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비 신랑은 그런 제 생각도 모르고 임신 노래를 불렀어요. 결혼 준비가 막다 하기도 전에 짜증이 나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역시나 눈치 빠른 예비 신랑이 뭔가를 준비했더라고요. 아영아, 지금 빨리 집 앞 카페로 나와봐. 오늘 집으로 일찍 퇴근했지. 나도 모처럼 이 시간대 맞춰서 왔어. 얼른 와봐. 전화를 해왔으니까. 사실 저도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것도 아니고 한 번은 풀어야 하잖아요. 그렇게 나간 제 앞에는 정말 놀랄만한 풍경이 펼쳐졌어요. 집 앞 대형 카페의 한층 공간을 빌려서 고가의 명품 가방과 함께 장미와 고급스러운 케이크, 샴페인까지 준비돼 있었어요. 그동안 제가 프로포즈도 제대로 못했고 결혼 준비에도 제대로 참여하지 못해 아영이가 힘들었을 텐데 오빠가 이렇게 준비해줬어요. 우리 행복하게 잘 살자, 아영아. 그래서 저는 그 순간 잘 풀고 다시 결혼 준비에 집중하자고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바로 너무 황당한 전화를 받게 됐어요. 어머니에게서 뜬금없이 걸려온 전화였는데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화가 치밀었어요. 예, 아영아, 나 준범이한테 다 들었다. 어쩜 그렇게 기특한 일을 했냐? 임신했다며? 아이고 장하다. 너가 우리 집에 와서 아주 큰 일을 했어? 대단하다. 사돈어른들은 뭐라고 하겠어? 제가 너무 놀라서 어버버하며 되물었어요. 어머니, 혹시 또 준범씨가 저가 임신했다고 말했나요? 저 임신하지 않았어요. 계획은 없진 않지만 제 몸 상태를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주기도 달라진 거 없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임신 테스트도 해봤고요. 임신은 아니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데 어머니는 제 말에 전혀 개의치 않고 열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얘는 내가 준범이한테 들었다니까 증상이 완전히 입덧 맞더라. 아직 애도 안 나온 내가 뭘 알아? 내가 준범이 있을 때 초반부터 입덧으로 고생했어. 그래서 말이야, 니들이 지금 사는 집은 나는 안 가봤지만 아무리 늘려서 둘이 얻었다지만 애 키우기엔 좁지? 답답해서라도 큰 집을 찾아야 해. 니네 몸이 무거워지고 움직이기 힘들기 전에 애가 나오기 전에 넓은 공간으로 다시 이사하는 게 좋아. 신혼집부터 다시 알아보자. 아무래도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게 맞지 않을까? 저는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너 돈도 잘 번다며 한 달에 1,000만 원씩 번다는 애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 집에서 시작하려고 그래. 어른들 말 들어서 나쁠 거 하나 없다. 그 집은 내가 다시 주인 찾아볼 테니 신혼집 다시 알아보거라. 이런 대화가 머릿속에 계속 돌아갔어요. 어머니가 그런 소리에 한숨을 쉰 것 같았지만 넓은 평수를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텐데 저는 무리하지 않게 받아볼 수 있는 대출과 신랑의 대출을 합쳐서 구한 게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꾸만 확실치 않은 임신을 이야기하며 멀리 나가시더라고요. 결국 그날 늦게 들어온 신랑에게 모든 책임이 넘어가게 됐어요. 오빠, 나 진짜 이해가 안 돼. 내가 임신한 거 아니라고 했잖아. 그리고 그걸 떠나서 그런 걸 무작정 어머니한테 말씀드리면 어떡해? 제가 이렇게 말하자. 오빠는 어머니니까 편안하겠지만 나는 아직 친해지고 편히 얘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런 걸 전혀 이해해주지 않고 마냥 밀어붙이기만 하면 어떡하냐고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계속 나에게 전화를 걸어와서 애는 딸도 괜찮네. 집은 더 큰 집으로 옮겼으면 좋겠네. 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도저히 그런 말을 따를 수가 없었어요. 내가 뭐라고 해야 돼? 제 말에 신랑은 잠깐 주춤하는 듯 하더니 자기도 나름의 반격을 하는 거예요.
그 변명이랍시고 늘어놓은 말이 썩 귀에 안 들어오더군요. 아영아, 좋은 마음으로 한 얘기야. 우리 엄마도 그냥 순수하게 애기 생긴 거 기뻐서 하신 얘긴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어른들은 우리보다 더 아시는 게 많고 걱정하시는 것도 많잖아. 그런 부분에서 염려하면서 하신 말씀인데 그렇게 기분이 나빠 내가 양가 어른들께 다 알리자고 했는데 아영이가 그러고 싶지 않다고 했잖아. 내 딴에는 너무 기뻐서 우리 엄마께 먼저 알린 것뿐이야. 이게 지금 이렇게 싸울 일이야. 여기까지 말하다 보니까 뒤통수가 꽉 당겨오더라고요. 저는 그만 손사래를 치며 좀 쉬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만하자. 나 오늘 진짜 피곤해. 신경 쓸 거 많아서 힘든 거 알면서 그렇게 자꾸 오빠 입장만 말하고 그러지 마. 아무래도 우리가 너무 붙어 있었던 것 같아. 중요한 날 앞두고 계속 싸울 일만 생기고 예민해지고 오빠도 좀 생각해봐. 나는 원래 내 집 정리할 집도 아직 남아있어서 오늘은 그쪽에 가봐야 될 것 같아. 택시 불러서 갈게. 새삼스레 신랑이 저렇게 자기 생각만 갖고 고집 있게 주절주절 말하는 타입이었나 싶어. 좀 지치더군요. 그날 원래 제 집으로 가서 씻고 쉬는데 마음이 썩 편치 않고 잠도 잘 오지 않았어요. 신랑도 이때는 제대로 매듭이 안 지어진 상태에서 제가 나가서 그런지 연락도 잘 안 오더라고요. 잘 들어갔는지 기분이 어떤지 뭐 그런 거 하나도 묻는 연락이 없었어요. 이게 진짜 결혼의 민낯인 건지 아니면 대부분의 부부들은 트러블 잘 해결하며 사는데 우리만 잘 안 풀리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그렇게 해서 그나마 머리도 식히고 좀 둘러보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믿고 있었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저희 아빠 차례가 돼요. 저에게 엄청난 내용의 전화가 걸려오기 전까지 말이에요. 아마 저러고 나온 지 이틀 정도 되었을 때 같은데 사무실에서 주문서 보고 처리하고 있는 사이 갑자기 아빠로부터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엄청나게 흥분한 목소리로 정말 마른 하늘의 벼락 같은 내용으로 말이죠. 너 이게 다 무슨 얘기냐? 임신했다고 아영이 너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아무리 결혼 준비도 하고 어쩌고 있다. 하지만 그거 결국 다 내 고생인 거 몰라? 전 너무 오랜만에 보는 아빠의 이런 노발대발하는 모습에 당황하게 됐어요. 잠깐만 무슨 말이야? 아빠 임신이라니? 누가 그래 누구긴 누구야? 예비 사이랍시고 굴러들어와서 쓰잘데기 없는 말만 하고 간 그놈 말이야?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아직도 화가 진정이 안 돼. 어떻게 할 거야? 너. 그러면서 아빠가 하는 말은 듣고도 귀를 의심하게 되는 내용이었어요. 이러거나 저러거나 나는 절대 건물 1층 안 떼준다. 그렇게 알아 순간적으로 눈이 번쩍 뜨어? 대체 그게 뭔 말이냐 했더니 아빠는 더 말하기 싫다고 전화를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한숨을 팍팍 쉬어들며 같이 짜증이 나 있는 엄마를 겨우 설득해서 그렇게 자초지정을 듣게 됐는데요. 저라도 아빠처럼 뒤로 넘어가겠더군요. 내용인즉슨 아무 생각 없이 집에서 과일 드시고 계신 엄마 아빠에게 우리 신랑이 찾아갔다는 거예요. 대대 간다는 연락도 뭣도 없이 방문을 했고 모 백화점에서 과일 세트랑 와인 같은 걸 주렁주렁 사갔나 봐요. 그러면서 곧장 저희 엄마 아빠한테 무릎을 꿇더니 아영이가 임신했다며 지금 입덧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엄마 아빠는 놀랄 만한데 점점 이야기는 이상하게 확장이 되었다는 거죠. 처음엔 신랑이 신혼집 얘기를 했다더군요. 더 큰 곳으로 옮겨야 할 것 같으니 장인어른이 도와달라고 하면서요. 여기까지야 제가 그날 낮에 예비 시어머니한테도 들었던 사항이라 어쩜 엄마나 아들이나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던지. 근데 신혼집 문제는 저랑 친정아빠랑 이미 정리가 끝난 부분이었어요. 아빠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네요. 그 집에서 하기로 이야기가 끝났고 은행에서 대출도 받고 이미 거기서 둘이 함께 지내고 있는 거 아니냐며
아버지가 단칼에 거절하셨다네요. 그러자 예비 신랑이 임신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여기서 엄마랑 아빠는 기절초풍하듯 놀라셨나 봐요. 그러더니 대뜸 아빠 건물 1층을 쓰게 해달라고 거기서 돈 벌어서 집을 옮기겠다면서 제가 한 달에 월천 버니까 자기도 사업해서 월천씩 더 벌면 집은 금방 마련할 수 있지 않겠냐면서 어쩜 그리도 당당하게 말을 하던지 엄마랑 아빠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보고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가만 보면 남편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 사람 같았어요. 제 사업 소득도 제가 한 달에 300만 원씩 마이너스가 나면서 1년 반을 버텼었거든요. 그러다 최근에 수익이 나기 시작했던 거고요. 근데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안 듣고 저보고 맨날 월에 1000만 원 번다는 소리만 했었고요. 임신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엄마한테 그날 일을 전해 듣는데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면서 신랑이 아빠 건물 1층을 비워달라는 이유를 말하는데 사전에 뒷조사를 얼마나 했던지 저 아버님 좀 송구한 얘기지만 평소에도 아영이가 아버님 어머님에 대해 걱정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곁에 듣게 됐습니다. 건물 1층 자리가 주변 분위기도 많이 타고 관리가 잘 안 된다면서 신경을 많이 쓰신다고요? 그 위에 있는 법무법인 사무실이나 콜센터는 잘 되는데 너무 들고 나는 사람이 많아서 골치 아프다고 들었어요. 계속 그렇게 변동이 있는 상태로 두시느니 차라리 그 1층 절반을 일반 가정집으로 두시고 나머지 절반만 카페나 이런 걸로 사용하시는 건 어떨까요? 제가 능력이 좀 안 돼서 죄송하지만 절반은 저희가 생활하고 나머지 반은 무인 소형마트나 카페 같은 걸로 한번 잘 살려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건물에 보탬되면 너무 좋으시지 않을까요? 아빠는 여기까지 말하는 신랑을 보면서 무슨 거래처 영업직원인 줄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대책에 들어놓는 미래 계획을 그렇게 폄하하고 싶진 않지만 엄연히 질서가 있고 예의란 게 있는 건데 너무 선을 넘었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사실 아빠 건물 관리에 대해서는 남편이 몇 번이나 묻기에 그냥 지나치듯이 한두 번 정도 말한 게 다예요. 근데 그걸 다 기억하고 저렇게 계획을 세워두다니요. 저는 여러모로 결혼 준비로 지쳐있고 신랑에 대한 불만도 자잘하게 많이 남아있던 중에 저런 계획들을 멋대로 질러버린 게 어이없었어요. 어떻게 저런 중요한 얘기를 저한테 말도 없이 그것도 썩 사이도 좋지 않은 때에 혼자서 막 질러버릴 수가 있는 걸까요? 당연히 아빠 입장에서는 화가 나실 만도 했고 아빠 나름의 답변을 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고운 말이 나간 건 아닌 듯 했어요. 내 두다두다 어이가 없어서 자네가 뭔데 우리 집 건물 재산 갖고 이래라 저래라 훈수를 두나 내가 언제 자네한테 건물 얘기 갖고 입이라도 뗀 적이 있나? 직접적으로 상담도 안 한 얘기를 갖고 먼저 주제 넘게 견적 내오는 건 어디서 배운 태도가 말 맞다나 그렇게 아이 아빠로서 책임을 느끼는 사람이 구구절절 본인 능력으로 뭘 해볼 생각은 추호도 없구만. 나는 뭐 공으로 어디서 뚝 떨어져서 건물 갖고 있는 줄 아는가? 나도 자네처럼 저 자식 먹여 살려야 하니 아등바등 죽을 똥 싸가며 싸운 거라고. 그게 우스워 보이던가 남의 거니까 그냥 쉬어 보여. 뭐 건물 1층 절반을 비워서 뭘 어쩌고 저째? 별기가 막힌 소릴 다 들어보네. 내가 아니 비워서 누구 주고 키워줄 거면 나도 그만큼 돈 갚을 사람을 주지. 자식 결혼시키는 거랑 뭔 상관이라고. 거래를 그렇게 꼬아서 하겠나. 자네 돈 있어. 돈 있으면 돈 주게. 그럼 비워줄 테니까. 그리고 임신을 하든 말든 그거 자네 아이야. 내 아이가 아니고. 이 내용을 들으니 아빠가 여간 화가 난 게 아니한 게 느껴졌어요. 더불어 내용 구구절절 진짜 아빠의 말이 조금도 틀린 게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 맞따라. 정말 그렇게 처자식에 대한 책임감이 처절하게 느껴졌으면 자기가 얼른 직장에서 뭘 하건 부딪혀서 집을 늘리공이를 해야지. 하다못해 제 사업에 관련해서 같이 의논이라도 해보든지 미니 투잡이라도 뛰던지 했어야죠.
어떻게 우리 집 건물에 솔랑기대서 거주지도 해결하고 그 옆에 원룸의 무인 카페인지 뭔지를 열어서 해보겠다는 건지요. 근데 정말 기가 막힌 건 제 신랑 말이에요. 우리 아빠가 단칼에 거절할 거라는 걸 전혀 계산이 안 되고 있었나 봐요. 아주 눈을 무릅뜨고 이해가 안 된다는 듯 아빠를 쳐다봤더군요. 아빠가 살랄하게 퍼부은 말 끝에 건물 1층 떼달라 할 거면 정당하게 돈 내고 들어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절대로 본인 돈으로 그렇게 해서 들어올 생각은 정말 추워도 없었나 봐요. 너무 예상 못했던 답변이란 반응으로 정말 한마디 대답도 못하고 돌처럼 굳어 있었대요. 그러니 아빠는 짜증나서 그만 내보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빠는 참다 저한테 전화해서 와 하고 퍼부은 거죠. 저는 아래 슛술에 떨리는 것을 참아가며 일단은 그런 일 절대 없다. 내가 얘기하겠다 하고 엄마와의 이야기도 마무리 지었어요. 저는 열받아서 신랑에게 카톡을 보내어 이게 다 뭔 일이냐고 전화 좀 받으라고 보냈는데요. 전화 받아야 될 사람은 받지 않고 예비 시모가 그 사이에 난리를 쳐놓은 겁니다. 저희 부모님께 연락하셔서는 신혼집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외동아들 하나 있는데 신혼집이 너무 적다면서 여유 있는 쪽에서 조금 더 도와주면 될 일인데 둘이 애까지 만들고 저리 결혼 전부터 깨가 쏟아지는데 애들 보기에 미안하지도 않냐며 저희 부모님께 훈수를 뒀다는 겁니다. 결국엔 신혼집을 넓은 곳으로 옮겨달라는 소리였어요. 그러면서 이번엔 엄마도 화가 많이 나셨는지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아영이 너 임신 아니랬지? 확실히 말해. 너희들 결혼 전부터 둘이 함께 지낸다 했을 때도 내가 말렸잖아. 결혼식장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고. 근데 왜 이딴 빌미를 줘서 저 난리를 치게 만들어 엄마가 잔뜩 성난 목소리를 물어보시길래 저는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엄마 임신 테스트기로 3번이나 해봤어. 3일 동안 절대 아니라고 그냥 신혼집 옮기고 싶어 저러는 거라니깐 엄마는 한참 동안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계시더니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산부인과에 가보자. 아침에 빨리 움직여서 가보면 좀 대기하더라도 결과할 수 있으니까 말이야. 엄마가 데리러 갈게. 이걸 보니 엄마도 저랑 한마음이었고 중간에 어머니가 저한테 해댄 진상짓은 모르겠지만 하여간 엄마의 촉으로 이 결혼은 정말 너무 안 된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결혼식이며 청첩장이며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임신 여부 하나 확실히 해서 결판을 내고 싶어 하시더군요. 그리하여 우리는 산부인과에 갔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임신이 아니었어요. 이날 나오면서 얼마나 눈물이 줄줄 흐르던지 의사 선생님은 제가 임신을 원하는데 안 돼서 가슴 아파하시는 줄 아시더라고요. 그냥 제가 예민하고 힘들어서 역류성 식도염이 왔던 거고 사실 신랑이 끊임없이 임신 관련 언급을 할 때도 실제로 속이 계속 안 좋았어요. 혹시나 싶어 정말이면 어떡하나 약간 의심했는데 역시나 위가 예민한 자에게 나타난 평범한 염증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와서 엄마가 제대로 된 것 좀 먹이겠다고 밥집에 가자는 걸 혼자 집에 왔는데 가는 길에 예비 시어머니가 그새 전화를 걸어왔어요. 안 받으려다가 나도 이제 할 말은 해야겠다 싶어서 받았어요. 여전히 세상 쓸데없는 소리를 짓거리고 계시더군요. 아영이 너 시애미가 우습냐 몇 번. 전화를 걸어도 안 받고 문자로 답장을 안 하고 아니 결혼 얼마 남았다고. 애까지 가졌으면서 그렇게 연락이 안 돼 연락도 안 될 거면 뭐하러 핸드폰 들고 다니냐 어머니 저한테 그런 얘기 그만하시고요. 저는 이 결혼 안 해요. 안 할 거니까 연락 이제 안 받을 거고 그렇게 아세요? 그러자 어머니는 그동안 어떻게 그 성질과 분을 참으셨던 건지 참 대단할 정도로 이때 다시 깨저한테 분을 쏟아내시더라고요. 뭐야. 이게 아주 어른애 같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가. 어쩌고 어째 결혼이 니들 장난이야 아니 애까지 뱉으면서 어떻게 결혼을 한 해 만에
소리가 이 구형으로 그렇게 쉽게 쳐나오냐. 우리 아들은 어쩌고 네 뱃속에 우리 새끼는 어쩌고 암만 그렇게 남녀가 싸우고 난리를 쳐도 자식이 있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어디서 네 신랑 키워주고 먹여준 어른한테 이혼이네 뭐네 하는 건방진 소리를 떠벌려 저는 거기에 대고 확실시하고자 다시 힘주어 말했어요. 어머니 저 오늘 병원 다녀왔는데 이거 뭐 서류라도 보여드려요. 제가 아니라고 했죠. 저는 임신한 적이 없어요. 의사가 아니라고 하는데 어머니 아들이 뭐 의사 할아버지라도 되나요? 임신이라는 걸 애초에 한 적이 없다고요. 어머니가 말하는 그 쥐눈이 콩인지 뭔지 저랑 그 사람 사이에 왔다 간 적도 없대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애가 있건 없건 간에 저는 어머니 아들 같은 사람하고는 결혼 안 해요. 그리고 이혼이 아니라 파혼이에요. 저희가 언제 결혼을 했어요? 아줌마랑 더 할 얘기가 없으니까 이만 끊을게요. 그리고 예비 신랑에게도 이야기했죠. 나야 오빠 있잖아 파혼하자. 그럼 그리 알고 곧 거기 들어가 있는데? 짐 우리 아빠랑 엄마랑 다 빼러갈 테니까 그렇게 알아. 집 처리에 대해선 다시 얘기하고 일단 끊어. 그러자 곧장 전화해서 저한테 아주 소리를 질러대더라고요. 아주 지 엄마랑 똑같아요. 어떻게 애를 임신한 사람이 파혼하자는 말을 쉽게 하냐고 열을 올리더라고요. 유감인데 나 임신 아니래. 임택이 5개나 썼는데 아니었고 또 나도 불안하고 오빠도 나중에 난리칠 것 같아서 일부러 산부인과까지 다녀왔어. 응 임신 절대 아니래. 의사 선생님이 이 결혼하지 말래. 그렇게 우리 집 건물 1층 털어먹으려고. 있지도 않은 애를 임신했다고 우리 아빠한테 큰소리 치더니 열불나 죽겠지 지금. 근데 어떡하냐고. 임신 안 했어. 나 어쩔 건데. 아무튼 전화 이제 그만해 끊어. 그 뒤로 신랑은 전화가 끝도 없이 걸려오더라고요. 차단할 틈새도 없이 정말 촘촘하게 20여 통이 끊이질 않고 계속해 걸려왔어요. 그래봤자 자기가 뭘 어쩔 거냐고요. 우리 집은 이미 엄마를 통해 얘기가 들어갔으니 아빠도 듣고 안심하셨고 그렇게 해서 다시금 어른들 대동하에 파혼으로 이야기가 마무리 지어졌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신랑은 나름 자기 주제보다 어렵게 들어갔던 직장을 지 손으로 퇴사해버렸고 주변에서도 이제 저런 기회는 또 없을 거라며 혀를 끌끌 차더더군요. 그러니 그렇게 발작을 하고 난리 괴성을 질러댔나 봐요. 지단에 우리 아빠 건물만 믿고 퇴사해버렸는데 제가 파혼해버렸으니 아주 죽을 맛인가 봐요. 알고 보니 그렇게 부잣집 딸에 돈 잘 버는 와이프 얻었다고 온갖 허세를 부리고 다녔더군요. 그러더니 끊임없이 술자리를 만들고 지가 쏘고 다니고 그랬나 봐요. 저 혼자 결혼 준비 못하게 그 신혼집에 혼자 두고서 말이죠. 나중에 그 집 어머니는 얼마나 억장이 터지고 아쉬웠는지 저한테 감히 전화는 못 걸고 문자를 남겼는데 웃기지도 않아요. 그러지 말고 자기네 준범이랑 다시 잘해보라며. 애는 얼마든지 다시 들어선다 하는데 곧장 차단으로 넘겼죠. 아빠는 이후로 여러모로 마음이 쓰이셨는지 안 되겠다며 저에게 그냥 1층을 떼어주셨어요.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뭐든 공부하고 준비해보라 하시는데 저도 좀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고요. 연애하며 결혼 준비하며 그렇게 소모했던 시간들이 좀 무겁게 느껴지지만 다른 길이 새롭게 열릴 거라 믿어보려고요. 결혼한다고 알고 있던 지인들에게 다시 설명하기가 참 어렵긴 했지만 그래도 전 누구처럼 회사 그만둔 것도 아니고 하던 사업을 접은 것도 아니고요. 그래도 그 인간과 평생을 엮이지 않게 된 것이 훨씬 더 큰 이득이라고 생각되네요. 이래서 사람 만나는 건 더 신중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결혼식장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신혼집 구해놓고 저 같은 실수는 하지 마세요. 특히 여자 입장에선 될 것이 단 하나도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들 건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